새벽부터 온종일 콩나물 머리를 떼며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엄마.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긴 병실 앞에서 딸은 사위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이야? 28년 전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의정부 변두리 작은 공장 골목에는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희뿌연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지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세워진 작은 콩나물 공장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뜨거운 김이 새어나오고 물비린내와 축축한 콩 냄새가 골목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이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올해 72세가 된 김정혜 씨였습니다. 그때 정혜 씨 나이는 44살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던 시절이었지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밀린 카드값 독촉장이 날아왔고 중학생 딸아이 학원비도 끊겨야 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벽을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어느 날은 작은 목소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 씨는 동네 시장을 돌다가 우연히 콩나물 공장 막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하다가 접은 자리였지요.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바닥은 늘 물이 흥건했습니다. 정희 씨는 흥건한 물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딸만은 굶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희 씨의 콩나물 공장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녔을 때에도 잠깐씩 콩나물 다듬는 일을 해서 일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둘이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콩을 씻고 물을 갈고 자루를 옮겼습니다.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콩나물 머리를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종업원을 두고 나서도 정희 씨는 직접 바닥에 앉아 콩나물 머리를 땄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날도 많았지요. 납품 시간 맞추려고 새벽 시장을 뛰어다니다 보면 무릎이 퉁퉁 붓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자전거로 가까운 음식점에 콩나물을 납품하려 가려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도저히 후들거려 움직여지지 않는 발을 재촉하여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트럭은 뺑소니를 치고 새벽이라 목격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CCTV가 없던 때라 그냥 허망하게 묻혔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정희 씨는 더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 우리 딸 대학은 보내야지. 그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딸아이 도시락 반찬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정희 씨는 밤마다 시장 끝물 채소를 주워왔습니다. 딸이 자는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딸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정희 씨는 공장 바닥에 앉아 콩나물 머리를 땄습니다. 뜨거운 물김이 얼굴에 닿아 피부는 늘 벌겋게 익어 있었고 손등은 50살도 되기 전에 노인 손처럼 쭈글쭈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붙었어. 엄마 나 붙었어. 그날 정희 씨는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고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뒤로 정희 씨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하나를 샀고 몇 년 뒤에는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의정부 외곽에 싼 땅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무리해서 땅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진짜 독하다. 어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정희 씨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딸만큼은 자기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앉아 있었고 더 오래 콩나물 머리를 땄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고 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도 참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 다음엔 허벅지가 당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목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허리 협착증도 심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정희 씨는 웃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은 날도 있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나 공장으로 갔지만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딸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엄마 병원 좀 다녀. 엄마 이제 그만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목소리에 한숨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또 넘어졌어? 엄마 약은 챙겨 먹었어? 그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귀찮음처럼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그걸 느끼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딸도 힘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의정부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에게서 매년 돈이 나오지만 악착같이 모아 작은 건물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노후 내내 돈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장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지요. 정희 씨는 공장 의자에 앉아 콩나물 머리를 떼다가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공장이 팔리길 기다리며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딸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검사 한번 받아보자. 정희 씨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늙고 병들었다고 이제는 정신까지 의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요양원 들어가자. 정희 씨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오래도록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들어가던 날 정희 씨는 끝내 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오래된 담요, 그리고 약봉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있었지만 정작 자기 손에 들린 건 그것뿐이었지요. 차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딸은 운전만 했고 사위는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괜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겨울 들판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고 회색 하늘 아래 마른 나뭇가지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희 씨는 어린 시절 딸아이 손을 잡고 소풍 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딸이 그렇게 제잘거렸었습니다. 엄마 김밥에 햄 2개 넣어줘. 엄마 나 딸기 먹고 싶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한데 지금은 같은 차 안에서도 남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얀 외벽에 반짝이는 자동문까지 달려 있었지만 정희 씨 눈에는 꼭 큰 병원처럼 차갑게 보였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좋아요. 친구분들도 많으세요. 정희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자꾸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입소 서류를 쓰면서 몇 번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적고 병력 사항을 적고 복용약을 설명하는 동안 정희 씨는 의자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증상은 어느 정도세요? 순간 정희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깜빡하는 것도 심하세요. 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억울함도 올라왔습니다. 평생 잠도 못 자고 일했는데 몸이 망가지고 기억력이 흐려진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었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조금만 쉬어. 정희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아. 정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은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곧 어색하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그 말이 마지막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정희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만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침 7시만 되면 복도에서 바퀴 달린 식판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고 어르신들은 하나둘 휠체어를 타고 로비 커다란 식탁에 몰려 나왔고 나같이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은 방에서 침대에 딸린 식탁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고 누군가는 자꾸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쓸쓸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날은 이름 모를 할머니가 새벽 내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정희 씨는 늘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괜히 이불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들어 보이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선영이었습니다. 6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말투가 참으로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바빠서 식판만 툭 놓고 가는 날에도 선영 씨는 꼭 허리를 숙여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괜히 정이 들면 더 서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선영 씨는 늘 정희 씨 옆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밤에 허리 통증 때문에 끙끙 앓는 날이면 조용히 와서 등에 핫팩을 놓아주었고 다리가 저려 잠 못 자는 날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발도 닦아줬습니다. 어느 날은 정희 씨 손을 붙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많이 상하셨어요. 정희 씨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갈라진 손톱, 마디마디 휘어진 손가락. 그 손으로 평생 콩나물 머리를 땄습니다. 그런데 가족 누구도 그 손을 오래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괜히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일을 좀 오래 했지. 그날 밤 정희 씨는 몰래 울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지나간 상처보다 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딸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영양제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중에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애들도 사느라 바쁘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어도 매일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려도 괜히 고개를 들었고 복도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는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혹시 딸이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전엔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가족들 밥 차리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아무 할 일도 없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창문 밖 어두워지는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선영 씨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접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초코파이 2개가 포개져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시라면서요. 순간 정희 씨 눈이 흔들렸습니다. 선영 씨는 불을 붙이고 조용히 생일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희님 생신 축하합니다. 작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웃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간이 메어왔습니다. 평생 가족 먹이려고 일했는데 정작 자기 생일에는 초코파이 하나가 전부라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정희 씨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선영 씨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정희 씨는 급하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오래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침대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선영 씨였습니다. 선영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응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리 응급실 가셔야 해요. 그날 밤 요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희 씨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누군가 자기 손을 꼭 붙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동안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코에는 산소줄이 연결돼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린 것 같았고 몸은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귀는 또렷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보호자 되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에요. 그 뒤로 사위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겨우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주변 소리는 이상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순간 넘기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이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는데도 정희 씨 가슴에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위가 당황한 듯 딸을 말렸습니다. 여보. 하지만 딸은 지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힘들어서 그래. 정희 씨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전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새벽 공장 바닥, 차가운 물에 불어터진 손, 졸린 눈 비비며 학교 가던 어린 딸, 딸 도시락에 햄 한 장 더 넣어주려고 시장 끝물 돌아다니던 밤, 비 오는 새벽에도 콩나물 상자 나르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이 아이를 위해 살았구나. 그런데 늙고 병드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해졌구나. 그 순간 정희 씨 눈가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엄마 몸조리 잘해. 그 말을 남기고 급하게 돌아섰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붙잡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더 서운하지도 않았고 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가 약을 가져오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내 어머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선영 씨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희 씨는 창밖 어두운 하늘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다 주고 살아도 마지막엔 남보다 못할 수도 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 씨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혼자 끌어안고 살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으로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쪽 깊숙이 넣어둔 통장들과 서류들을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의정부 땅 문서, 작은 건물 계약서, 예금 통장, 평생 억척같이 콩나물 머리떼며 모은 인생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덮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정신 멀쩡할 때 정리 좀 하려고. 그리고 아주 담담한 얼굴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는 작은 아파트 하나만 남겼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재산은 치매 노인들과 가난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나를 마지막까지 사람처럼 대해준 박선영 씨에게 감사한다. 선영에게 통장 모두를 물려준다는 도장을 찍는 순간 정희 씨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딸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양원으로 달려온 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정희 씨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희 씨는 한참 동안 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던 딸을 업고 응급실 뛰어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밥 먹겠다고 졸라대던 어린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끝내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지은아.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정희 씨는 아주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먹이려고 콩나물을 키우던 여자. 자식 굶길까봐 허리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여자. 늙고 병들어 요양원에 홀로 남겨졌지만 끝까지 가족을 원망하지 못했던 한 엄마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사랑은 늘 주는 쪽이 더 아픈 법이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조용히 자식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늦기 전에 더 많이 손을 잡아주세요. 부모는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할 거라고 믿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그리고 애써 드립니다.